아까 두 분께서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관심 갖게 되는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씩만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진 단장님께서는 아까 졸포라인 독일의 폐광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시사를 좀 얻을 바가 무엇인지, 의정부 쪽에서 향후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지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조금 더 아까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정부 예산으로 각 지자체들이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근데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대개 보면 무슨 저기 이 창고를 가지고 커피숍으로 바꾼다든지 뭐 아니 발전 시설을 가지고 뭐 도서 이런 그 맞으면 책방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그 스킨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서 그걸 도시 재생이다 이렇게들 하는데, 제가 졸퍼 라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 폐광인데 폐광을 그냥 뭐 이렇게 스킨을 바꿔서 그냥 뭐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특정 산업의 기지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독일의 디자인 산업을 일으키는 허브로 삼았다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지금 여러 재생 사업들하고 다르다. 우리 인천이나 뭐 저 순천이나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그 옛날 창고나 일제시대 때 건물이나 이런 걸 바꿔서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을 만든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산업의 허브로 만든 데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근데 졸포라인은 그걸 디자인의 허브로 만들어서 거기에 레드닷 같은 아주 유명한 디자인 회사의 헤드쿼터도 거기 있고 여러 그 패션 디자인 회사들도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스킨을 바꾸는 정도로 재생이라고 하지 말고 완전히 이런 산업의 이런 허브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꼭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어떤 다른 외국 사례든 아니면 우리 국내 사례든 그 사례를 통해서 시사점을 얻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극복해야 될 단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보면 그 출발점은 누군가가 큰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공감의 폭을 넓혀가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졸포라인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영기 우리 팀장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면서 콜로라도 볼더시를 스타트업의 대표 도시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사실 내심 좀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이 좀 지났나요? 2007년부터 9년까지 콜로라도 볼더 도시에 바로 붙어 있는 덴버 도시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더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훨씬 반갑게 받아들였는데요. 당시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볼더라고 하는 도시가 스타트업 도시로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떠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도시가 그렇게 스타트업의 성지처럼 이렇게 바뀌어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바뀌어간 배경 속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설명한 것에 대해서 좀 확대되는 설명, 예를 들면 볼더 도시가 스타트업 도시가 되는 데 있어서 콜로라도 주정부나 혹은 볼더시는 어떤 스탠스와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등등의 이야기들, 또 볼더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는지 아까 이야기를 좀 더 보완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쉽게도 볼더에 못 살아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까 반갑다고 하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스타트업 시티 자체가 그 덴버와 볼더를 아우르는 그 권역 전체가 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좋은 권역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 볼더 하나의 이슈에서를 그 볼더 하나의 케이스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발표했었던 내용의 말미에 있었던 그
볼더 이론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케이스는 국내라던가 해외 또 다른 스타트업 허브, 테크 허브라는 곳들에서 좀 비슷하게 발견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도시 안에 최초에는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좋은 스타트업을 만들고 스타트업들을 창업을 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보통 그런 이유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스팟들, 그러니까 주요 허브 공간들과의 접근성이라던가 또는 교통의 요지인 경우들도 있고 또 저렴한 생활 물가라던가 아니면 되게 좋은 주거 환경 같은 것들, 뭐 자연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건 복지와 대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성과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둘씩 조그마한 스타트업도 좀 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또 모여지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중앙정부, 또 시정부라고 할까요? 네, 시정부, 지자체와의 그런 협업 관계, 파트너십 관계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볼더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첫 번째 그런 스타팅 라인을 테크 스타즈라고 하는 지금 현재 글로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크고 좋은 성과를 만들고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시작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들이 그런 테크 커뮤니티들이 좀 더 리더십을 가지고 그 안에 아젠다를 리드하고 그리고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혜택을 좀 제공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랑 좀 비슷한 케이스로 또 하나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핀란드 헬싱키의 사례이기도 한데 거기도 보면 스타트업 사우나라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핀란드 같은 경우는 가서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에코시스템을 좀 전체적으로 스캔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이제 저희 앵그리버드로 유명한 로비오의 창업자가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한 7년 정도 차근차근 쌓여오면서 주변의 창업자, 그 핀란드 헬싱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발트 3국 같은 그 주변에 있는 창업자들까지 모이게 되는 커뮤니티로 크게 확장이 됐었고 그때 그 시의 정부가 했었던 일들은 실제로 그 커뮤니티가 좀 더 많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그리고 주변 인근 인접 지역에서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제공자의 역할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그 스타트업 사우나라는 건 독립되어 있는 단체이고 이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도 시에 간접적인 파급 효과는 주지만 직접적인 성과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장서서 같이 홍보하고 필요한 부분에 정치적인 부분들은 레버리지를 해주면서 실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위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 관계를 장기적으로 끌어갔고요. 사실 그런 관계들이 이미 15년, 20년씩 만들어 오면서 결국은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눈덩이 굴리듯이 커져 나가면서 결국은 지금은 손꼽히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더 도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은 저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콜로라도주 덴버에 살 때 볼더가 이웃 도시니까 자주 가게 되는데 정말 자연환경 좋은 도시입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뽑는데 그 도시의 세 번째 안에 해마다 드는 도시가 바로 덴버 볼더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 발표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결국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콜로라도 볼더도 역시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시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는 의정부시에 갖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기 북부의 중심에 있다, 또 서울과 인접해 있다 등의 물리적인 특성을 통한 의정부시의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는 의정부 바깥에서 의정부를 볼 때 의정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재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잠재력은 좀 살려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그런 관점의 이야기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홍진 단장님 먼저 의정부 갖고 있는 혹시 저희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력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의정부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생각이 서울 북부에 있는 낙후 도시 뭐 이런 느낌이 상당히 많죠. 근데 저는 우선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도봉산, 북한산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자원인데 물론 이게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있는 다른 어떤 산보다도 훌륭한 산인데 그런 산들에 비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서울 안에 있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 있어서 그런지 뭐 지리산이라든지 뭐 설악산이라든지 뭐 지금 케이블카도 놓고 뭐 난리들인데 그래서 그런 굉장히 훌륭한 이 서울에 있으니까 우리 당연히 뭐 산 간다 그러면 저 지방으로 가고 백두대간 가는 거를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훌륭한 산인데 그 활용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여기 저 세계적인 등산가도 여기서 배출이 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천혜의 자연을 가진 그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국립공원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좀 많잖아요. 제천이나 뭐 내가 뭐 빌라 그러면 뭐 뚫고 가서 저기 지방으로 가서 꼭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그 미군들이 철수하고 남은 그 땅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이 그 의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게 뭐 데이터 센터가 됐든 물류 센터가 됐든 그거를 잘 해서 쪼개서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좀 뭔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이 순환도로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여기 잠실에서 여기 오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일산에서도 여기 30분도 안 걸리고 그래서 그 교통이 생각보다 그다 동부간선도로도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도시인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그 서울의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살려서 저는 이 도시 행정이나 뭐 정부의 큰 경영을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까지 이 하던 대로 조금 더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시대적인 소명이 지금 조금 더 개선하고 조금 더 잘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방법을 일론 머스크 같은 엉뚱한 생각을 만들어내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의정부를 앞으로 그 개발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도시의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거를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으면 이 행정력이 직접 민간 영역까지 침범해서 뭔가 직접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영기 팀장님도 외부에서 보시기에 의정부 어떤 잠재를 갖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장점 살렸으면 하는가? 네, 저도 일단 제가 지금 이해하고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정학적인 측면이나 인프라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부터 좀 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좀 공교롭게도 예시로 들었던 그 볼더시라던가 그 옆에 있는 덴버라던가 그쪽과 되게 비슷한 형태의 가치 제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우선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에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서울에서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각 지역들과의 접근성이 좋다라는 게 1번인데 이 말은 즉슨 이 안에 훨씬 더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을 할 수 있고 젊은 층의 유입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키워드는 결국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산이라던가 자연 또는 중랑천이나 스포츠 센터 컴플렉스 이런 것들과 같이 이어지는 그런 라이프스타일 키워드인 것 같은데 결국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뭐 아웃도어라든가 등산, 자전거, 뭐 마라톤, 러닝, 마인드풀니스, 요가 결국 이런 키워드들이 사실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젊은 층의 유입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 자체도 파트너십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거를 뭐 시가 이걸 가지고 전시민 요가 대회, 뭐 마라톤 대회, 자전거 대회가 아니라 더욱더 잘하고 젊은 층의 리텐션을 끌어낼 수 있는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훨씬 더 스마트하고 멋지게 풀어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도시가 젊어지게 되면 도시 안에서 향유하는 산업이라든가 인프라들도 같이 젊어지게 될 거고 결국은 그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 배후 도시가 아니라 이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자급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형태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로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건 생산 영향이 있는 인구들이 유입되고 유지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의정부 시의 뭐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 두 분과 이렇게 토론을 나눴습니다. 혹시 두 분 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마무리 말씀 있으십니까? 뭐 할 얘기 다 한 것 같습니다. 할 얘기 다 하셨습니까? 예, 오늘 장시간 두 분 시간을 내주셔서 고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정부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사실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의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군요. 처음에는 이게 의탈이 뭐지? 라고 했더니 의정부에 대한 탈출을 젊은이들이 의탈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에 일자리가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고 의정부에서 놀고 즐기고 그리고 자기 삶의 충족을 지켜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청년들이 자조적으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성세대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의정부가 갖고 있는 잠재력 어떻게든지 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더욱 굳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논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기업은 결국은 좋은 도시를 가는 초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넥스트 시티입니다. 고맙습니다.